안녕하세요,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신문 보던 중에 평상시에 제가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유튜브를 켜게 됐습니다. 자, 신문 제목은요, 시골 정육점마다 김범수, 이재용 넘었다. 한국 최고 부자의 이 내용입니다. 자, 김범수 의장께서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회장을 넘어서 대한민국 최고 부자 반열에 이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성취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해지게 되었어요. 자, 엄청난 수준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취라는 단어가 측정하기 애매하다면은 단어를 바꿔볼게요. 수조 원대의 자산가 혹은 시가총액이 큰 거대 기업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운을 타고나야 하면 되는 걸까요? 운이라고 하면은 그 운의 정의는 뭘까요? 애매하죠. 자, 아울러의 저자 말콤 글래디어에 의하면은 노력과 환경 모두 이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성취한 사람들을 분석을 했었죠. 그 결과 주어진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제 애플입니다. 2.0조 달러 정도 되고요. 3위가 애플입니다. 1.8조 달러. 구글이 5위인데 1.4조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1,500조에서 2,400조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수치죠.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세 곳의 창업자 혹은 대표님의 생년이 1955년생이라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너무 기가 막히죠. 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세운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가 세운 회사고요. 구글은 이제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이 창업했지만 운영은,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이거 너무 커졌는데 그래서 전문 경영인을 모셔야 되겠다. 그분이 바로 에릭 스미트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 바로 1955년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 대한 건데요. MITS라는 회사가 전 세계 최초 개인용 컴퓨터를 상업화했습니다. 모델명은 알테오 8800이고요. 자, 잠깐 옆길로 세볼게요.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알리스라는 분이 알테오 8800이라는 책, 이 이름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이 퍼스널 컴퓨터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과연, 그분은 참고로 마케팅 관련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단지 발음이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알테오 8800? 그쵸. 영어로 하면 뭐 88,000 그러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퍼스널 컴퓨터의 최초 모델이잖아요. 아마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초기 시장에 나왔겠죠. 근데 아마 불량 이슈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사용하고 누군가가 개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다시 탭을 가봐 볼까요? 그 MITS가 알테오 8800을 최초 내는 시점이 1974년입니다. 1974년이요. 바로 1954년, 55년, 56년생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학창 고등학생 시절을 마치고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혹은 성인이 돼가면서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뭐야? 라고 해서 처음 사용했을 시기 정도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1950년, 55년 그쯤의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가장 활발한 알테오 8800 혹은 그 당시 최초 퍼스널 컴퓨터의 유저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에릭 스미트 모두 1955년생입니다. 자, 스티브 잡스는 동네형인 스티브 워즈니악을 만나게 되죠.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선품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즈니스를 담당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참고로 스티브 워즈니악은 이제 천재적인 엔지니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이렇게 생활했는데 옆집 형이 황창규 전 삼성전자 총괄 기술 총괄 분이신 거예요. 옆집 형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떤 천재적인 기술 엔지니어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계속 교류를 해가면서 형은 그러면 엔지니어를 맡아. 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게. 이게 바로 애플의 초기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자, 빌 게이츠는 어때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죠. 오늘날 윈도우의 전신인 도스를 개발을 했었죠. 에릭 스미트는 UC 버클리 졸업 이후 제록스, 벨 연구소, 선 마이크로 시스템 등을 거칩니다. 모두 다 엄청난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최고 기술 책임자의 길을 걷고 있다가 2011년 앞서 말씀드린 구글의
그 콜을 받아서 구글 최고 경영자가 됩니다. 참고로 그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었고요. 20대 초반 석박사 시절 누구보다도 개인용 컴퓨터를 먼저 접하게 됐습니다. 석박사 과정 학습에 약 한 10년 정도 이 컴퓨터에 몰입을 하고 있었죠. 이들 모두 컴퓨터에 대한 엄청난 열정이 있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비즈니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죠. 레이크사이드 하이스쿨에 다닐 때 이제 그 누구보다도 이 펀칭을 뚫어서 하는 컴퓨터를 사용했다고 그래요. 미국에 몇 대 되지도 않았어. 근데 그 근처에 그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던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환경만 있었다고 되냐? 빌 게이츠가 밤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가서 그것을 연습하고 계속 활용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접하면서 미국에만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에 의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경제 성장률이 빠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지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영아 사산율 또한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향상을, 그러니까 개선을 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가 성장하면서 이 어떤 기회를 받거나 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인지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그분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씨앗을 뿌린 재벌 1세대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1910년대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1920년에 진주초등학교 2명의 학생이 소나무 3그루를 심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같은 학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 소나무 중 한 그루는 이제 좀 죽게 됐고요. 근데 2그루가 무럭무럭 자라게 돼서 이제 학교 2층 건물 높이보다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나무를 심은 학생들이에요. 그들 모두 진주 지수초등학교를 졸업하진 않았어요. 이제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가게 됐죠. 근데 성인이 돼서 한 친구는 당시 진주에서 사귄 동네 형들에게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체명의 이름이 삼성상해입니다. 오늘날 삼성이 시작이죠. 사실 그분도 진수가 고향은 아니었어요. 의령이었는데 그곳에서 학교를 보내느니 이제 학교가 예전에는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려면 막 20km 막 이렇게 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있던 진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학교가 한 10km 정도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학교를 다니자라고 했던 게 진주 초등학교입니다. 그분이 바로 삼성의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이시고요. 그리고 동네에서 그 돈을 빌려주었던 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형들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죠. 그 중에 한 분이 오늘날 효성의 창업자 조홍대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제 금성과 동업관계를 이루며, 그러니까 LG의 전신이죠. 오늘날 GS의 전신을 세운 허만정 아들의 허정구 회장님이십니다. 참고로 지수초등학교는 허만정의 선대인인 허준 선생님께서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자, 소나무를 심었던 다른 성인도, 그러니까 한 분이 이병철 회장님이신 거고요. 그러면 다른 한 친구는요? 근데 그 친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는 크림, 이것을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동동구림이라고 예전에 표현을 했다고 하죠. 그 회사의 이름은 바로 라키 산업입니다. 회장님 성함은 구인회 회장님이시고요. 오늘날 LG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죠. 참고로 LG와 GS는 같은 동업관계였는데 2004년에 아름답게 계열 분리를 하게 되죠. 진주 지수초등학교는 자, LG의 창업자 구씨, 그 다음에 GS의 창업자 허씨의 집성촌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자료를 찾아보니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00대 부자 중에 30%가 진주 지수면 출신이라고요. 야, 100명을 추렸는데 그 중에 30분이 지수면 출신인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 엄청나지 않나요? 풍수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 중 일부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셨죠.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사업이 커지는 게 이제 보이게 됐을 거고요. 더불어 이분들은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지독히 어려운 이제 6.25 전쟁, 코리아노죠. 이런 것들을 버티게 되죠. 그 다음에 사업 환경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웠던 사업 환경이었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후 사업권을 선점하고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시장을 보는 눈이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셨던 사업이 쌀, 설탕, 생필품으로 시작해서 경공업, 전기전자, 석유화학 등 중공업으로
사업이 이제 확장됐죠. 동시대 인물로서는 현대그룹 창업자, 자, 정주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고인이시죠, 다. 자, 강원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가출 이후 서울로 가셨죠. 앞서 언급한 LG나 GS와는 다르게 바닥부터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 바닥부터 하셨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LG, 삼성, GS는 원래 이제 가족분들이 부자셨던 거예요. 부촌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 나 요번에 사업 좀 하게 투자 좀 해주세요.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아버지, 저 사업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셨고요. 전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노력 자체를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성장했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 경우 정주영 이 선대 회장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제 생활을 서울로 이제 가출을 한 거죠. 몇 번 잡혔다고도 해요. 강원도에서 오시면서. 근데 이제 가출에 성공 아닌 성공을 하고 서울에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전쟁 이후에 자동차 공업사를 세우고 건설사, 조선사를 되었죠. 엄청난 성공이시죠. 그의 자서전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제가 너무 재밌어서 몇 번 읽었었습니다. 기업을 성장시킬 때는 인수합병보다는 직접 회사를 세워서, 그러니까 설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는 전 세계 부자 10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어떤 저널 같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부자 1위가 삼성이 아니었어요. 현대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한창 이루어던 그 초기와 중기에 그의 노력이 꽃을 피우게 됐던 것이죠. 노력을 이제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기에 대한민국은 잘 살아가야 되고 소비를 늘려가게 됐고 기업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는 다시 제품을 구매하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돌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언급한 대기업 창업자분들의 이제 태어난 해를 한번 보게 될까요? 정주영 회장님 1915년생 범현대가의 창업자시죠. 이병철 회장님 1910년생 범삼성가의 창업자십니다. 구인혜 회장님 1907년생 범 LG 창업자시고요. 조홍재 회장님 1906년생입니다. 범효성가의 창업자시고요. 허정구 회장님 1911년생이십니다. 자, 삼형통생 명회장님이시지만 범 GS의 시작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이제 궁금한 점이 또 생기게 되죠. 195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이 높은 분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은 걸까요? 즉 이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의 후손이 이제 경제 성장을 더 이룬 걸까요? 물론 다 대단하시죠. 정문중 회장님, 정몽구 회장님, 그다음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그 후세분들이 기업을 더 이끌어서 대기업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절대 그분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 그러면 과연 기업가 정신이 뛰어난 분들이 없어서 그 이후 새로운 회사들이 생기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그 1910년생 이후 분들은, 그러니까 1920년, 30년생 이후는 노력을 안 한 걸까요? 1910년 전으로만 그러면 기업가 정신이 높은 분들이 태어날 수 있던 걸까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정주영 회장님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20대, 30대를 보내고 있어요. 그가 예전처럼 거대한 현대 그룹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기존 제조업을 이미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이 이제 확보를 하고 있죠. 신규 사업 성장은 더더욱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2000년대 초반 IT 사업의 부흥과 함께 또 다른 경제 파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파도에 올라타신 분들이 있죠. 그들은 바로 1967년, 66년, 68년생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모두 컴퓨터에 관심을 보인 분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986년 87학번 대한민국 컴퓨터의 괴짜들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반도체 관련 종목이 전세계 주식 종목을 전체 주식을 이끌고 있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요. 자, 7월 현재 삼성전자는 481조, SK하이닉스는 93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장이 2252조거든요. 7월 현재 기준. 두 개 반도체 중심 회사의 회사가 전체 코스피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겨우 두 개가 22%예요.
그런데 코스피 기업 중 필자의 이목을, 제 이목을 집중시키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바로 카카오와 네이버입니다. 시가총액 확인해 볼까요? 카카오는 7월 현재 65조고요. 네이버는 71조 수준입니다. 근데 단지 이게 크다 이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나온 신문 중에 하나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그 총액이, 부의 총액이 우리나라 탑2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부가 부럽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두 회사 모두 2020년 코로나 발발과 함께 사업은 무서운 속도로 이제 확장되게 됐죠. 그리고 시가총액도 계속 늘어나게 됐고요. 흥미로운 부분은 두 회사 대표님들이 모두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이혜진 의장님이 세운 회사죠. 자, 김범수 의장님 먼저 가볼게요. 대표적인 흑수저 집안으로 알려져 있죠.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전공했고요. 그는 놀기 좋아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당구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했고요. 그래서 졸업 이후에 삼성 SDS 회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삼성 SDS라는 회사는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IT 회사로서 삼성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회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외주를 했던 걸로도 제가 기억을 해요. 예를 들어 은행 이런 회사도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 이런 컴퓨터 회사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 SDS가 그런 역할을 과거에 20, 30년 전에는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김범수 의장님은 회사를 도령 그만둡니다. 그래서 왕십리죠. 한양대 앞에 가서 큰 게임방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회사를 직접 운영하기도 해요. 그 회사가 바로 그 한게임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게임방에 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임방에 이 한게임이라는 이 아이콘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제 게임을 접속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근데 한게임은 네이버와 합병이 돼요. 말씀드렸죠. 이혜진 의장님께서 세운 네이버와 합병이 되고 다시 그 회사 이름은 NHN으로 NHN 엔터테인먼트인가요? 이렇게 분사가 되게 됩니다. 그 즈음 김범수는 결국 이제 본인이 세우고 설립한 회사인 그 NHN 엔터테인먼트, 옛날 한게임이죠. 돌연 이제 사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노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목적보다는 좀 쉬러 갔다, 놀러 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면은 가족끼리 그냥 막 게임을 계속 늦은 밤까지 하시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가 바로 그 해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CES에서 발표를 합니다. 바로 아이폰이죠. 그래서 아이폰 탄생되는 것을 미국 현지에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컴퓨터의 인터넷 세계가 스마트폰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들어오시게 됐죠. 그 후 사업을 시작하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날 카카오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김범수가 삼성 SDS에 재직하던 시절 이 같이 근무하던 또 다른 동기가 한 분 계셨어요. 그 동기는 이제 훗날 사내 벤처를 세우게 됩니다.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이제 커지니까 이거 괜찮은데 싶어서 분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검색했던 회사인데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 창업자는 이혜진 님이신 거고요. 김범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와 합병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 후 네이버에서는 게임 사업부는 NHN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사를 하고 네이버와 NHN은 지금 이제 각각 다른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아마 미치도록 일하고 미치도록 공부하고 열심히 즐기면서 대한민국 시가총액 3, 4위의 거대 공룡이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담으로서 이건 제가 느끼는 건데 김범수 의장님은 좀 약간 릴렉서블하게 이렇게 좀 인생에 좀 굴곡이 있지만 좀 열심히 하시다가도 좀 풀고 이런 스타일이신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이혜진 의장님은 계속 그 하드워킹, 그 다음에 어떤 프린서플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캐릭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죠. 그들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앞서 계속 말씀드린 연생을 계속 여쭤보게 되잖아요. 자, 미국 초기 IT 회사의 경우 첫 번째 말씀드렸죠. 1955년생 전후분들이 시장을 확보하고 놀라운 사업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궁금해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IT 회사의 창업주를 몇
몇 분 더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다음과 같습니다. 김범수 회장님 참고로 호칭은 생략할게요. 김범수 1966년생, 한게임 창입, 한게임 창업, 그 다음에 카카오 창입하셨죠. 한게임은 참고로 1998년도에 창업했습니다. 참고로 창업한 연도도 같이 한번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재용님 1968년생 태어나셨고요. 1955년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설립하셨습니다. 이혜진 1967년생 삼성 SDS에서 사내벤처 시작하셔서 1999년 독립기업 분사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000년 김범수의 한게임과 합병원에서 NHN의 공동대표이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김정주 1968년생 1994년 넥슨 창업, 김택진 택진용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오늘날 NC 다이너소로도 또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요. 1967년생입니다. 1997년 NC소프트 창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게임 리니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자, 그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은 1920년 지수초등학교에 모인 학생들과 매우 비슷해 보이죠. 단지 그들이 등장한 곳은 물리적 장소 지수초등학교가 아니라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에서 이 새로운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스마트폰이 세상에 등장한 이후 또한 세상은 이제 급변을 하고 있죠. 물류의 강자 롯데의 신세계는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도전에 많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죠. 배달의 민족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식당과 소비자를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제2의 김범수, 제2의 이혜진이 탄생할 수 있을 것처럼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뛰어난 성공을 거둔 분들에 대해 관찰을 해보고 공통 분모를 한번 모아봤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 조각조각해서 한번 해체해봤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시사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두 부분으로 느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장을 읽고 있어야 됩니다. 거대 산업군으로 알려진 어떤 자동차를 한번 모델로 들어볼까요? 이제 대우자동차가 있었죠. 우여곡절 끝에 GM으로 넘어가서 GM코리아가 됐죠. 그러다가 회사가 어려우니까 군산공장을 폐쇄했습니다. 몇천 분 되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게 됐죠. 대마불사는 이미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반대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쿠팡의 경우 2021년 3월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으며 7월 현재 기준 찾아보니까 대략 한 시가총액 7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성장하는 파도에 올라타야지 바다의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잠잠해진 파도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린다 한들 움직이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두 번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노력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입니다. 놀기 좋아한다던 김범수 의장님도 학창시절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던 걸로 알려져 있죠. 그 스스로 가족과 놀기에 미국으로 갔다고 하지만 스마트폰이 탄생되는 것을 보고 제2의 노력을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즉,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노력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한번 떠나는 것을 지금 계신 곳에서 떠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은 어디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기회는 어디에서 포착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번 유튜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